어머니가 하는 말이라면 늘 반대로 행동했던 청개구리 이야기 다들 아시죠? 네. 이 이야기 때문인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청개구리 심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이들은 왜 반대로 행동하게 된 걸까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우리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릴 때 청개구리 아니었던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도 혹시 그러셨나요? 네, 뭐 이렇게 주변에서 하라고 하면 늘 하기 싫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점심시간에 네. 모두가 자장면으로 통일합시다라고 하면 저는 왠지 짬뽕 먹고 싶습니다라고 네. 말하고 싶은 이 청개구리 심보가 있는데 네. 심리학적 용어로 청개구리 심보를 뭐라고 하나요? 뭐 일단은 그 아까 짜장면 말씀하셨는데 예. 짬짜면이 그래서 나온 사람 경우가 있죠. 네. 네. 심리학에서는 리액턴스 효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네. 예. 영어이긴 하죠. 예, 미국의 심리학자인 샤론 브램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각각 그 다른 높이의 이 벽을 만들어 놓고요. 네. 그 위에다가 이렇게 먹을 걸 둔 거예요. 장난감 같은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장난감을 네.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하나는 애들이 그냥 쉽게 손 닿으면 가질 수 있는 장난감이고요. 예. 하나는 되게 좀 높이가 높아서 오. 이렇게 발밖에 왜 까치발 서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렵게 거거든요. 붙잡을 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했을 때 예. 우리 생각에는 그냥 쉽게 이러면은 잡아낼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애들은 손 닿지 않은 높은 벽 위에 있는 장난감을 오. 그거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이게 아무래도 내가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에 훨씬 더 흥미를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원래 그 리액턴스라는 말은 원래 이게 물리학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그 전기의 저항을 가르치는 말인데요. 네. 저항을 많이 받을수록 훨씬 더 반발력이 크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활용한 그런 용어가 되는데 네. 특히 엄마 말에 늘 반대로 행동했던 청개구리 맞아요. 요거와 결합이 되면서 청개구리 심리라는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청개구리 심리는요, 그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몇몇 상황들 살펴보면서 청개구리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죠. 자, 로미오 줄리엣 부르고 있습니다. 뒤에는 성남 부모님이 쳐다보고 있네요. 익숙한 장면이죠. 네. 그렇죠.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왜 그 주위에 그 방해라든지 간섭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네. 연애 감정이 더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알기 쉽게 로미오 줄리엣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면 할수록 더 강한 연애 감정을 갖게 되고 더 그러면은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굳어지는 그런 현상을 네. 말합니다. 예. 실제로 그 주위에 보면은 부모님의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켜내는 그런 커플들도 많이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부모님이 오히려 이걸 청개구리 심리를 아셨으면은 오히려 그냥 반대하지 않고 그냥 두면 두 사람이 제풀에 지쳐서 이게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냥 반대하면 할수록 더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만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네. 이런 화면, 한 아이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호기심 어리게 보고 있는데 무슨 장면인가요? 네, 이게 그 많이 알려진 소설이죠.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의 한 장면인데요. 네. 예, 주인공 톰이 사실 이 울타리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귀찮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친구 벤이 보고서 약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마치 이 톰이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이걸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나게.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일은 너한테는 절대 안 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마치 넘어가갖고 나도 한번 하게 해줘 이렇게 애걸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마지 못해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유유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와. 그래서 일종의 이 청개구리 심리가 활용된 건데요. 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청개구리 심리를 이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거 보면 톰이 진짜 영악한 것 같다는 영악한 것 같아요. 생각도 네. 들어요. 예. 네, 또 기업들은요 이런 청개구리 심리를 활용하기도 한다는데요. 어떤 장면일지 다음 상황 보시죠. 홈쇼핑입니다. 판매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구만 나오면요, 저도 모르게 진짜 주문 전화를 걸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닌데 이런 것도 하나의 활용법이겠죠. 네, 어떤 분들은 전화기를 아예 들고 기다리다가 마감 임박 이렇게 오면 심장이 막 뛰면서 막 전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잖아요. 맞아요. 이것처럼 실제 마케팅에서도 청개구리 심리 같은 게 활용이 되는데요. 마감 임박이라는 글씨를 딱 보게 되면 마치 내가 이걸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같이 상승이 되겠죠.
희소성이 생긴다고 생각됐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막 빨리 뭐뭐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믿지고 파는 장사예요. 이러면서 네. 하는데 알면서도 믿지지 않을 거야 알면서도 그걸 또 사게 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청개구리 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교수님 보셨을 때 청개구리 심리 좀 독이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그게 그런 게 많죠. 왜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사실 망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적이 안 좋은 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 거잖아요. 손해죠. 결국 자기 손해 보는 그런 일이 네. 생기는데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꾸물거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반항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꾸물거리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거 해라 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격하게 하기 싫은 거죠. 네. 그러다 미루다 보면 기한을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도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밖에서 뭔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져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가 기한을 미루게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민폐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가 돼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개구리 심리는 정말 잘 조절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자기한테 중요한 가치가 뭔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일종의 자유라든지 독립, 자율성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기 싫다는 그런 말이 이렇게 막 생각이 들 때 이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전에 이렇게 안 했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일종의 결과 분석을 해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복해서 뭔가 어떤 얘기 계속 해줄 때 하기 싫다 먼저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런 말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네. 손해를 손해를 보지 않는 첩경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반복적으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좀 귀담아 듣는 게 좋지 않겠어요? 좋은데 네. 주변에 그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3번 이상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귀에 막 뭔가 딱지가 앉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하게 말을 하지만 자주 반복하는 말들은 중요한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 제가 근데 이 청개구리 심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딱 떠오르는 병이 하나 있었는데요. 뭔가요? 중2병. 아, 중2병의 중2병. 그 사춘기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좀 반항 심리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청개구리 심리하고 이게 매첩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발달적인 특성이잖아요. 그때 또래에 그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어른들의 입장에 볼 때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반발하게 되잖아요. 예. 왜 저런 말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습니다. 부모님의 이런 또 선견지명이 필요하겠군요. 네. 네. 또 네. 저를 위한 해법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앞서 홈쇼핑에서 이렇게 네. 마감 임박 주문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전화하는 이런 심리. 청개구리 심리를 활용한 기업들에게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홈쇼핑 채널을 줄이세요. 어떤 거예요? 좀 그게 정답이네요. 네, 자 이렇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청개구리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도 중요한데요. 그게 아니라 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면 이 청개구리 심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